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사냥하는 전기 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격을 사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공학용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 방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계산 문제죠. 그럼 이 계산 문제를 손으로 일일이 풀 수도 있어요. 손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시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더라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기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어떤 기종을 사용할 거냐? 아마 요 기종을 되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카시오사의 FX 572S 플러스 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학용 계산기 기종 허용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계산기 기본 조작법. 세 번째로는 자주 사용하는 연상 기능을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네 번째는 복소수와 페이저. 마지막으로는 1, 2차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공학용 계산기 기종 허용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제가 큐넷에 가서 그대로 가져온 표입니다. 자, 이게 뭐야?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될, 사용이 가능한 기종 허용군 계산기 목록입니다. 자, 지금 허용 기종군이 카시오사부터 해서 샤프, 유니온, 캐논, 모닝글로리 되게 많은데, 자, 얘네 말고도 공학용 계산기가 되게 다양한데, 이 큐넷에서 허용하는 허용 기종군은 뭐다? 여기 앞에 있는 이 표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는데 이 허용 기종군이 아닌 계산기를 들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감독관께서 자, 여기 지금 가져오신 계산기가 허용 기종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계산기가 허용 기종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반드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칙 연산만 가능한 일반 계산기는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계산기는 어떤 제조사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이 컴퓨터 안에 이 사칙 연산만 가능한 계산기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계산기가 허용 기종군이 아니어서 쓸 수 없을 때 혹은 실수로 계산기를 두고 갔을 때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사칙 연산만 가능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계산기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자, 처음으로 우리가 볼 게 계산기 온, 오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우리가 쓰려면 기본적으로 켜고 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전원은 어떻게 켜는가? 자, 전원을 켤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온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지금 계산기에 온 버튼이 어디 있죠? 우측 상단에 온 버튼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온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계산기가 켜진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켤 줄 알면 끌 줄도 알아야 되겠죠. 계산기를 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킬 때는 온 눌렀으면은 끌 때는 오프 버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왼쪽에서 오프 버튼 어디 있죠? 지금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여기에 오프 버튼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오프 버튼이 있다. 자, 그럼 오프 버튼 있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에 눌러보시면은 얘를 아무리 눌러도 계산기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어디 있어요? 큰 사각형 안에 AC라는 게 있고 오픈은 뭐요? 큰 사각형 바로 위에 적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사각형을 눌렀을 때 처음으로 작동하는 것은 이 사각형 안에 있는 내용이 작동이 되더라. 지금 AC라고 돼 있죠. 자, 이 버튼은 뭐냐? AC는 올 클리어라는 겁니다. 올 클리어는 뭐다? 전부 초기화를 시키겠다라는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오프 버튼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보면은 지금 오프는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것들 사각형 위에 보니까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숫자들이 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오프 버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은 노란색을 눌러 주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즉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쉬프트라고 있죠. 이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 이 오프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쉬프트 한번 눌러 볼까요? 쉬프트를 한번 눌러보니까 지금 뭐야? 계산기 위에 쉬프트가 눌려졌다라고 해서 S 표시가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이때 오프를 눌러주시게 되면 전원이 꺼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뭐 계산기 에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꺼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계산기에 살펴보시게 되면 쉬프트 누르고 뭐 AC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전원이 꺼진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은 이 계산기를 초기화하라고 아마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계산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계산기 안에 데이터가 남아 있다는 건 뭐야?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계산기를 초기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Shift를 누르고 9번, 3번, 그리고 부등호 A, C 버튼까지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면요. 먼저 Shift를 누르고, 자, 그 다음 9번이 뭐야? 9번 위에 CLR, 이게 뭐야? 클리어, 지운다라는 거죠. Shift를 눌러서 노란색 버튼 활성화, 9번 눌러주시면, 지금 뭐야? 클리어 하겠냐? 첫 번째 셋업, 두 번째 메모리, 세 번째 올. 우리 뭐야? 전부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3번. 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이 어떻게 돼요? 리셋 올 전부 다 지울 거냐 라고 되어 있죠. 네가 전부 다 지울 건 뭐 눌러라? 부등호를 눌러라 라고 해서 여기 부등호 눌러주시게 되면 리셋 올 전부 다 지워졌더라 눌러라 뭐 AC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C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뭐 계산 내용들이 전부 다 초기화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기 온 오프 하는 거 그리고 초기화 방법까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보실 건 뭐냐? 바로 모드 설정입니다.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컴프 모드와 컴플렉스 모드 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컴프 모드는 언제 사용하냐? 컴플렉스 모드는 언제 사용하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컴프 모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사칙 연산이나 분수 계산, 거듭 제곱, 루트, 로그, 삼각 함수 등을 계산할 때 컴프 모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컴플렉스 모드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소수와 페이저를 계산할 때 컴플렉스 모드로 모드를 변경해 주셔서 계산을 해야 그 값이 올바르게 나옵니다. 즉 복소수와 페이저 계산할 때 컴프 모드로 계산하면 계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컴프 모드와 컴플렉스 모드 두 가지 어디서 사용하는지 봤는데요. 어디가 더 많아요? 컴프 모드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컴프 모드로 진행을 하시다가 복소수와 페이저 계산할 때만 컴플렉스 모드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컴프 모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로 모드 누르고 플러스 1번을 눌러주시면 되더라. 우리 모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모드. 지금 모드는 뭐야? 온 버튼 옆에 모드 셋업 버튼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얘 눌러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모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할 건 뭐다? 1번 컴프 모드와 2번 컴플렉스 모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컴프 모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1번 컴프 모드 눌러보시면 얘는 지금 컴프 모드로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요런 화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컴플렉스 모드로 모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모드 불러올 때 뭐 눌렀어요? 요 모드 셋업 버튼 눌러주셨죠? 요거 누르고 뭐 2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컴플렉스 모드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면요. 자, 모드 눌렀을 때 2번이 지금 컴플렉스 모드죠. 여기서 2번 눌러주게 되면 컴플렉스 모드로 변환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화면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화면이 지금 컴플렉스 모드라고 떴습니다. 컴플렉스 모드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라고 뜨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컴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컴프 모드라고 떠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자, 일반적인 계산 모드가 뭐라고 쓰죠?
컴프 모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건 뭐 컴프 모드를 이야기를 하고, 컴플렉스 모드로 모드를 변경시켰을 때는 컴플렉스다라고 계산기 화면에 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각도 설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각도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컴프 모드와 컴플렉스 모드 중 어떤 모드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컴플렉스 모드겠죠. 왜? 우리 앞에서 컴플렉스 모드는 어떤 연산을 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복소수와 페이저일 때 컴플렉스 모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페이저가 뭐예요? 복소수를 어떤 크기와 각도로 표현한 게 페이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있기 때문에 뭐 각도는 컴플렉스 모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앞에서 살펴봤을 때 컴플렉스 모드는 어떻게 변경을 하더라? 모드 버튼 누르고 2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컴플렉스 모드로 변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위에 컴플렉스다라고 뜬다. 자, 그럼 뭐 계산기가 이미 컴플렉스 모드로 설정이 돼 있긴 하지만 연습할 겸 한번 볼게요. 모드 버튼 눌러주시고 2번 눌러주시게 되면 뭐 컴플렉스 모드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각도 설정 기본 컴플렉스 모드로 들어왔고요. 그럼 각도 설정을 할 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냐? 보시게 되면 Shift 버튼을 눌러주시고 모드 셋업 요거를 두 개를 눌러주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각도 설정이 됩니다. 요 두 개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뭐 많아요. 1번부터 8번까지 되게 많지만 우리가 사용할 건 3번과 4번 요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각도는 두 가지 뭘로 이야기했었죠? 주로 60진법과 호도법 요거 두 가지 이야기했었죠.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60진법입니다. 디그리는 60진법으로 설정을 하더라. 그리고 4번을 여기서 눌러주시게 되면 뭐다? 라디안, 호도법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호도법으로 지금 계산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누르고 모드, Shift 누르고 모드 눌렀을 때 똑같은 화면이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몇 번? 4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이 화면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비교해 보면은 방금 전 우리가 호도법 뭐야? 라디안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호도법으로 변경했을 때 계산이 뭐야? R이라고 뜨죠. R이라고. 그러면은 디그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디그리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Shift 누르고 뭐 모드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뜨는데 60진법으로 설정할 때는 3번을 눌러주시면 된다. 3번 눌러주시면 지금 어때요? D자로 바뀌었죠. 우리 비교해보면 자, 라디안법에서는 R자로 바뀌고 뭐 60진법에서는 D자로 바뀌게 되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뭐야 60진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각도가 어떤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셔가지고 올바르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연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뭐 기본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계산기 모드가 뭐예요? 컴플렉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기본 계산 같은 경우 어떤 모드로 바꿔줘야 된다? 컴프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죠. 컴프 모드로 바꿀 땐 뭐? 모드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이 컴프 모드다. 뭐 컴프 모드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컴플렉스가 사라지고 컴프 모드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프 모드로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만분의 307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요게 계산기에 직접 집어 넣었을 때 요 값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괄호로 돼 있어요. 괄호. 자,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하실 때 괄호를 집어넣는 것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괄호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시면 계산 결과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괄호는 어디 있다? 괄호 여는 거 여기에 있죠. 열고 3은 여기 있다. 3 곱하기. 자, 10의 거듭 제곱을 표현하실 때는 일단 1, 0, 10을 집어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지수를 만들 때는 여기 X 위에 지수 네모나게 있는 거 있죠.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적어 주시고요. 지금 커서가 어디 있어요? 커서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때 뭐 여기 있는 요 옆으로 가는 커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더라. 플러스 자, 다시 괄호 열고 7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을 표현할 때 뭐 1, 0, 10 적고
지수 만들어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더라.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적어주시고 커서 옆으로 옮겨서 괄호 닫고 우리 부등호 눌러주시게 되면 만분의 307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선택지 보시게 되면은 요런 분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떤 소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버튼은 바로 여기는 SD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분수가 이렇게 소수로 0.0307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럼 SD 버튼 눌러서 맞는 값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SD 버튼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얘 누르면 뭐다? 분수가 소수로 바뀌게 되더라. 또 마찬가지로 소수로 나왔을 때 얘를 누르면 분수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눌러보니까 뭐 0.0307이 되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소수 길게 쓰는 거 싫어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통 10의 거듭제곱으로서 표현을 하더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때는 자, 우리 인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요 인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뭐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이 되더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인그 버튼 같은 경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 ENG라고 있죠. 얘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뭐야?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얘를 한번 더 누르면 뭐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예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지금 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를 계산했을 때 약 2.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것도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서 맞는 값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싶을 땐 뭐 누르면 되더라? 올 클리어. 요거 A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괄호하는 거 제가 생활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괄호하고 4파이니까 먼저 4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파이는 어디 있어요? 파이. 파이를 찾아라, 파이를 찾아라. 지금 보니까 파이 여기 있네요. 근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네모 박스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죠. 자, 노란색을 입력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된다? 쉬프트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파이를 여러분들이 적고 싶다. 쉬프트 눌러주시고 적혀있죠. 쉬프트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파이가 들어있는 박스를 눌러주시면 파이가 입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4파이 곱하기 자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 0 적고 지수 적어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지수가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커서 옮겨서 괄호 닫아주시고 자, 다시 괄호 열어주시고 2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 0에 지수 만들어주는 거 눌러주시고 지수가 마이너스 4죠. 지수 적었으면 커서 옮겨서 괄호 닫아주시고 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되게 길게 나오죠. 되게 길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뭐 2.513이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뭐다? 약 2.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수를 계산할 때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뭐 풀어내면 훨씬 더 쉽겠죠. 얘도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예제 6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5 곱하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3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7분의 25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지워주려면 뭐 누르면 된다? 올 클리어 A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수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분수. 자, 분수가 어디 있을까? 여기 보니까 얘가 좀 분수 모양 같죠?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분수가 만들어지더라.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커서가 분자 쪽에 가 있기 때문에 5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입력해야 되니까 커서가 밑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 이 커서 조정하는 데서 아래쪽 버튼 눌러주시고 6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 0에 지수 만들어 주셔야 되죠. 얘 눌러주시고 지수가 제곱이니까 2 눌러주시면 되더라. 자, 이렇게 분모까지 우리가 하나의 분수를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 뭐야? 곱하기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서를 옆으로 옮겨주셔서 곱하기 다시 분수 눌러주시고 자, 분자의 커서가 있으니까 3 눌러주시고 분모에 입력해야 되니까 커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고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 0에 지수 만들어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 자,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뭐야? 는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이가 7분의 25라는 값이 나오더라. 자, 얘도 지금 분수로 있으니까 뭐야? 소수로 바꿔주시려면 뭐? SD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SD 버튼 아마 활용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또 뭐?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으로 표현할 때 뭐? 여기는 인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뭐?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루트 연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15가 루트 30이 되더라.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뭐 눌러야 된다? 올 클리어 AC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AC 버튼 눌러주셔서 이번에 막 루트 2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루트가 어디 있나 루트가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에 분수 표시 바로 옆에 루트가 있더라. 그래서 루트 눌러주시고 지금 지붕 루트 하는 뭐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적어야 되니까 커서 옆으로 옮겨서 곱하기 2 눌러주시고 다시 루트 15 입력해야 되겠죠. 뭐 루트 눌러주시고 15 입력해서 부등호는 눌러주시면 루트 30이 나오더라. 자, 얘를 우리가 또 뭐야? 소수로 나타낸 뭐? 요 SD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SD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약 5.48이 되더라. 일반적으로 뭐야? 소수 셋째 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게 되더라. 그럼 5.48 나오죠. 자, 그 다음 로그 연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예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로그 10의 8승 플러스 로그 10의 4승은 12가 되더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기초수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으로도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뭐야? 우리가 배웠던 거야?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인데 이거는 지금 상용 로그가 되죠. 밑에 원래 10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용 로그는 10이 있다라고 해서 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산기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다 지워줘야 되니까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자, 로그는 어딨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로그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눌러주시고 자, 10에 8승이니까 10 눌러주시고 지수 만들 때 눌러서 8승.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요거 괄호 치는 거 생활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괄호 닫아주시고 그 다음 뭐 플러스 로그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10의 4승이니까 10에 지수 만들어주는 거 눌러주시고 4 마지막으로 뭐 괄호 닫아주시고 문제에서 이제 답 도출해야 되겠죠. 는 부등호 표시 눌러주시면 1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자, 보니까 뭐 사인 60도와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뭐예요? 각도죠, 각도. 자, 이 60도는 뭐야? 60진법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3분의 파이는 뭐야? 호도법, 라디안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각도 설정할 때는 어떤 버튼을 눌렀더라? 먼저 모드 설정을 각도로 바꿔 주셔야 되더라. 자, 모드를 각도로 바꿔줄 때는 Shift 플러스 모드 셋업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60진법 뭐 디그리 그리고 뭐 라디안은 호도법 눌러주시면 된다. 호도법은 라디안 3번 4번으로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거 60진법으로 모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놓고 지금은 뭐 디그리 60진법으로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볼게요. Shift 누르고 모드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너 60진법 쓸 거니 호도법 쓸 거니 60진법을 지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디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인을 먼저 찾아줘야겠다. 사인 보니까 지금 여기 있네요. 사인 눌러주시고 60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괄호 닫아주신 다음에 부등호 눌러주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뭐 소수로 바꿔줄 뭐 SD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거 한번 볼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얘는 지금 뭐예요? 60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 설정 뭐야? 라디안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다 지워놓고 지금 뭐 디그리 60진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모드 설정 통해서 호도법 라디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Shift
모드 눌러주시고 이번엔 라디안 쓸 거니까 4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라디안으로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은 보니까 사인 옆에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코사인 눌러주시고 3분의 파이는 분수죠. 분수. 그럼 뭐야? 여기는 요 분수 눌러주시고 커서가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분자 뭐? 파이다. 파이. 파이 아까 어디 있었죠? 이 블랭크 위에 있었는데 얘 파이 노란색으로 됐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먼저 Shift 눌러주시고 파이를 눌러주시면 된다. 자, 분자 입력 끝났으니까 분모로 커서를 옮겨야 되겠죠. 자, 분모로 커서 옮겨서 3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 괄호를 닫아 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게 되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삼각함수 계산하실 때 문제에서 준 게 60진법인지 호도법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계산기 설정을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야 올바르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역삼각함수를 직접 계산기에 대입을 해서 답을 도출할 건데요. 자, 역삼각함수가 뭐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봤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지수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우리가 역삼각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읽을 때 뭐 아크사인, 아크, 코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가 계산기에 직접 집어 넣어 봐가지고 이 60, 60이라는 값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크 사인을 집어 넣을 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 주셨냐? 자, 지금 Shift 눌러주시고 요 사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 사인 버튼 위에 노란색으로 아크 사인이 있죠. 노란색을 불러올 땐 뭐다? Shift를 눌러주셔야 되더라. 그래서 Shift 눌러주시고 사인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 그 다음 분수 입력해야 되니까 요 분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계산기 설정이 뭐야? 라디안으로 돼 있죠? 우리 60진법으로 바꿔야 이렇게 60도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 먼저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각도 바꿀 때 뭐다? Shift 눌러주시고 모드 셋업에서 3번 디그리로 바꿔주셔야 60진법이 되겠죠? 3번을 눌러서 디그리로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크 사인 입력할 때 뭐? Shift 눌러주시고 사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크 사인이 입력이 되죠. 여기 우리가 2분의 루트 3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분수 눌러주시고 커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의 값 루트 3. 루트는 여기 있죠. 루트 눌러주시고 3을 입력을 해주시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모의 커서를 옮겨서 2를 눌러주시고 괄호 닫는 거 여러분들 생활화 하셔야 돼요. 괄호 닫고 계산해 보시게 되면 는 60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크 코사인을 입력할 때는 어떤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냐? 자, 마찬가지로 Shift 버튼을 눌러서 노란색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Shift 눌러주시고 코사인 버튼 눌러주시고 분수 요거 눌러서 2분의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Shift 눌러주시고 아크 코사인 눌러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 분수 눌러주시고 분자가 1, 분모가 2 괄호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는 눌러보니까 똑같이 60도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복소수와 페이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우리 그동안 일반적인 계산은 컴프 모드로 계산을 했었는데 복소수와 페이저 각도는 뭐다? 컴플렉스 모드로 설정을 바꿔 주셔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기 전에 모드 변경해 주셔야 되죠. 컴플렉스 모드로 바꿀 때는 모드 눌러서 2번 눌러서 이게 컴플렉스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올 클리어 눌러놓고 모드 눌렀을 때 1번이 컴프, 2번이 컴플렉스더라. 우리 복소수와 페이저를 입력을 할 거니까 2번 컴플렉스 모드. 뭐야? 컴플렉스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복소수는 우리 뭐야? 허수죠, 허수. 우리가 기초수학에서 이야기할 때 허수는 일반적으로 i라고 쓰는데 전기에선 이 허수를 i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쓰죠. 왜? i가 뭐야? 우리 전류 쓸 때 i라고 쓰죠. 그래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허수를 i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전기에서는 요게 혼동 때문에 i가 아닌 j로서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게 뭐야? 일반 공학용 계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수를 우리가 i로 입력을 하겠다. 자, 그럼 i는 지금 어디 있을까? i. 우리가 아까 봤던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는 버튼인 인그 버튼 여기 위에 I 있죠. 선생님 근데
노란색을 요거 입력할 때는 우리가 뭐 Shift 누르면 되는 거 알겠는데 요 보라색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애초에 우리가 뭐야? 지금 컴플렉스 모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잉크 버튼만 눌러도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잉크 버튼 누르니까 I 복소수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복소수의 계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4 플러스 3i 곱하기 5 플러스 4i가 8 플러스 31i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에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괄호 입력하고 4 플러스 3, 그 다음에 잉크 버튼 그냥 눌러주시면 복소수 허수가 표현된다라고 썼죠. 그 다음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5 플러스 4하고 i 괄호 닫고 눌러보시게 되면 8 플러스 31i가 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크기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 플러스 3i라는 요런 복소수가 있다. 요거 우리 기초수학에서 이 복소수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로축을 뭐 실수, 세로축을 허수다라고 해서 4 플러스 3i 요게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는 거 크기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네 크기로만 나타낼 때 루트 씌워서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크기로만 나오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야? 실수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더라.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 바로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4의 제곱. 여기는 제곱이 바로 있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3의 제곱. 요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뭐예요? 어떤 절대값, 크기로서 표현을 한 거죠.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어떤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Shift 눌러주시고 Absolute Value, 절대값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절대값을 입력을 하고 싶으면 노란색이기 때문에 Shift 눌러주시고 ABS가 있는 HYP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올 클리어하고 Shift 눌러주시고 ABS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에 그대로 4 플러스 3i를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크기는 5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뭐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간단하게 표현할 때 뭐 절대값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뭐 페이저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저는 뭐예요? 우리가 복소수를 어떤 크기와 각도로 나타내는 게 페이저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각도를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하냐? 자, 지금 각도 표시 있는 게 뭐 마이너스, 네모칸 마이너스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위에 노란색으로 각도 표시가 있죠. 노란색을 불러올 때 뭐다? Shift 버튼 눌러주셔야 이 노란색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크기가 3이고 각도가 60도라는 것을 계산기에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일단 크기가 3이니까 3 눌러주시고 각도는 뭐다? Shift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요 버튼 여기 위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면 각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60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소수와 뭐 페이저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우리 예제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보니까 페이저 어떻게 있어요? 크기가 10이고 각도가 90도고 크기가 5고 각도가 30도인 놈.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지금 곱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페이저의 곱셈은 어떻게 됐죠? 크기는 곱해주고 각도는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기 곱하면 뭐야? 10 곱하기 5는 50. 각도 90에 30 더하면 120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계산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괄호 크기는 10. 각도는 뭐다? Shift 눌러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9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다음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어주시고 크기는 5에 각도는 Shift 눌러주시고 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30도 괄호 닫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뭐예요? 우린 페이저로 계산을 해서 50의 각도가 120도인 거 나왔는데 이 계산기 지금 어떻게 있어요? 페이저가 아니라 복소수로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정답을 복소수가 아니라 페이저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얘는 모드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복소수를 페이저로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소수를 페이저로 변경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Shift 버튼 플러스 2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요,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요런 화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 3번, 4번을 쓸 거야. 3번은 뭐야? 페이저. 4번은 복소수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계산기 나온 복소수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페이저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몇 번? 3번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3번 버튼 눌러주고 부등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복소수가 페이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Shift 눌러주시고 2번 눌렀더니 방금 전에 봤던 화면과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우리 복소수를 뭐 페이저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3번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부등호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페이저로 나온다. 크기는 50에 각도는 120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방금 복소수를 페이저로 바꿨는데 그러면은 페이저를 복소수로 바꾸는 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얘는 뭐야? 방금 전에 우리가 복소수를 페이저로 바꿀 때 3번 버튼을 눌렀으면은 페이저를 복소수로 바꾸려면 뭐야? 4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페이저를 복소수로 바꿀 때는 Shift 플러스 2번을 눌러주시고 요 화면이 뜰 때 이번에 뭐야? 페이저를 복소수로 바꾸고 싶으니까 4번 버튼 눌러주시고 부등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요 상태에서. 자, Shift 눌러주시고 2번. 야, 너 뭘로 바꾸고 싶어? 복소수야? 페이저야? 우리 뭐? 복소수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4번 버튼 눌러주시고 부등호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루트 3 i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1,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해서 한번 답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방정식이요. 이렇게 4x 플러스 6은 26이라는 요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x값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썼죠? 6을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4x는 20이 되죠. 그럼 x는 뭐예요? 4로 20을 나눠주시게 되면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계산기에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요 x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단 계산기 자체에 요 식을 1차 방정식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미지수가 뭐야? x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우리가 미지수를 입력을 할 때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미지수를 xy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x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요 네모 박스 안이 아니라 네모 박스 위에 빨간색으로 있죠. 우리 아까 노란색 입력할 때 뭐 눌렀어요? 여기 있는 요 Shift 버튼 누르고 네모 박스를 눌렀을 때 그 위에 있는 노란색이 활성화가 됐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간색 버튼, 빨간색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 여기 있는 Shift 옆에 있는 알파를 눌러 주신 다음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미지수 입력할 때 알파 눌러주고 얘 눌러주면 x가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등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우리가 빨간색 버튼으로 미지수를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자, 부등호도 지금 여기 뭐야? 계산 옆에 여기 는 하고 빨간색으로 했죠. 요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부등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빨간색 버튼 활성화 시키려면 뭐? 여기는 알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도출할 때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등호를 입력을 했는데 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야? 답 도출할 때는 Shift, 솔브, 해결한다는 요 Shift, 솔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 요 상태로 쭉 해가지고 한번 계산기에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계산했을 때 뭐야? 이 컴플렉스 모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계산, 연산은 뭐다? 컴프 모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드를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모드 눌러서 컴프 모드 1번으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x 플러스 6은 26이라는 요 식을 계산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 4니까 4 눌러주시고 미지수 x 누를 때 뭐다? 알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뭐야? x를 눌렀는데 x 어디 있어?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네모 박스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면 x가 입력이 되더라. 다음 플러스 6 하고 부등호 집어넣을 때 뭐야? 요거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알파 버튼 눌러주시고 는 어디 있어요? 요 박스 위에 빨간색으로 는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주셔야 되더라. 자, 그 다음 얘 뭐? 26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답 도출할 때 뭐야? 요거 누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아니에요. 뭐? 답 도출할 때 뭐? Shift 버튼 눌러주시고 솔브를 눌러주셔야 되더라. 그럼 나오죠? 뭐 해결할 거냐? 뭐? X 값을 찾을 거냐라고 나왔을 때 요 화면에서 이제
부등호를 눌러주시게 되면 뭐야? x는 5라고 답이 나온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솔브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식 세워가지고 문제 손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풀어내시는 게 훨씬 빠른데 나중에 이제 뭐 실기나 필기에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여기는 이 솔브 기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차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은 500의 제곱이다 라는 요 식이 있으면 우리 x값 구할 때 어떻게 쓰죠? 요 300의 제곱을 옆으로 이항시켰죠. 그래서 x제곱은 500제곱 마이너스 300제곱인데 x의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제곱을 다 없애줘야 되니까 요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제곱 없앨 때마다 루트 씌워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x의 제곱은 기초수학에서 봤던 것처럼 x가 되니까 x는 루트 500의 제곱 마이너스 300의 제곱이 돼서 요거 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40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루트 요거 눌러주시고 500의 제곱 500 그리고 제곱 바로 여기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300 그리고 제곱 눌렀을 때 계산해보면 400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솔브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1차 방정식과 똑같아요. 미지수를 입력할 때는 알파 버튼 눌러주시고 요 박스 X를 눌러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부등호를 입력할 때 뭐? 알파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을 도출할 때 뭐야? 여기 중요한 거죠. 쉬프트 눌러주시고 솔브를 눌러주셔야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X제곱 요 식을 그대로 계산기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올 클리어 눌러주시고 자, 미지수 입력할 때보다 알파 눌러주시고 그 다음 뭐야? X 예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근데 지금 뭐야? x의 제곱이죠. 제곱은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제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300의 제곱. 자, 그 다음 부등호는 입력할 때 뭐야? 알파 눌러주시고 여기 솔브 옆에 있는 요 는 불러야 되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500의 제곱. 자, 답 도출할 때 요거 누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눌러야 된다? 쉬프트 눌러주시고 솔브를 눌러주셔야 된다. 자, 뭐야? x의 답을 도출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이때마다 는 눌러주시게 되면 x는 40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을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 뭐? 공학용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강의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도구 사용 방법이 숙달이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냥꾼이었습니다.